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 8월 주도주 됩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도 바닥에 있는 기업이고요.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 8월 주도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 박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지지율에 좀 의심이 들거나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명확하게 어디가 조금 과하게 나왔고 어디가 좀 약하게 나왔다라고 꼬집을 만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해리스 지지율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경합주 7개 중 6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주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뭐 어디로 쏠릴지 모르는 곳이죠. 결국에는 정말 한쪽으로 몰려있는 곳을 제외하고 경합주를 누가 더 표를 얻냐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던 지난 5월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고 이 경합주에서 앞서거나 동률이었는데, 현재 상황이 좀 반전됐다라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월 조사에서 7% 차이로 우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해리스 부통령이 1%를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될지 모르겠다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2차 전지에는 호재죠. 워낙 친환경을 미는 당이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2차 전지에는 악재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는 망하고 해리스가 되면은 호재면, 그럼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 사실 해리스가 되는 거는 오를 이유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럼 트럼프가 됐을 때 그 당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규제를 먹인다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때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017년 당선 이후 가장 내가 먼저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오바마 케어 폐지입니다. 이 오바마 케어가 뭔지는 밑에 적어놨고요.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 정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나온 오바마 케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당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나라에서 돈이 많이 나갔겠죠. 오바마 케어 폐지 때까지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한 행정명령이란 제목의 첫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당선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오바마 케어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럼 사실상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건 뭡니까? 당연히 의료의 혜택을 보고 있거나 또는 이 제약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에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돈이 들어가던 게 덜 들어가겠죠. 6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정명령은 오바마 케어의 신속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나의 행정부의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어떻게든 폐지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행정명령은 법률과 일치하는 선에서 오바마 케어의 불필요한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라고 하면서 이 폐지에 대한 강력한 언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의 폐지는 결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악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오바마 케어 행정명령이 사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게 진행이 됐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당시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것을 사실상 1호 과제로 그 당시에 삼았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폐지를 못 시켰죠. 왜 그랬을까요? 2017년 연방의회에서 뇌종양 투병 중이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살아계셨죠. 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아시겠지만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 반대를 한 거죠.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사실상 전 국민 건강보험 정도는 가입시켜줘야지라는 느낌으로 그 당시에 반대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6년간 반대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이를 폐지하는데 반대한다고 손을 든 2명의 상원 의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 아무리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폐지하자고 해도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바마 케어는 초기에는 시행 과정상의 혼란 상황 등으로 인기가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폐지한다, 안 한다, 이거 이제 없앨 거다라고 하니까 지지가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아니 왜 하다가 안 하냐? 그리고 아니 폐지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관심도 없다가 안 한다니까 갑자기 지지가 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가 꼭 나쁜 모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낭비되고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긍정적인 또 효과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나쁘다 쪽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잔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없애고 싶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우리가 없애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한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시면은 2018년도에 또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재추진합니다. 근데 이게 2번 추진한 게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차례나 부결된, 그러니까 5차례를 도전한 거죠.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포기하지 않고 2018년에 재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폐지시키겠다. 그냥 그 해 내내 취임하고 나서 계속 폐지를 추진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공화당 쪽에서 볼 때 현재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다 갖고 있다.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2018년 1월이나 2월, 3월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2018년 초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겠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오바마 케어 폐지를 뭐 이렇게나 열심히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안 됐죠. 그러니까 시도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시도와 결과는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IRA가 이거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이 어땠냐? 이거를 좀 봐야겠죠. 그 당시에 이 미국의 일라이 릴리, 그래서 LLY입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의 제가 차트를 가지고 온 건데 그 당시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이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한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힘이 별로 없었어요. 2016년에 좋지 않은 모습이다가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말도 안 되는 우상향을 만들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2018년이고 뭐고 계속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일라이 릴리는 보시면 뭐 대략 68달러에서 한 120달러 근처까지 총 한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80% 가까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랑 별개로? 사실 이 오바마 케어랑 이 별개로 상승세가 만들어졌더라. 근데 왜 그런가요? 사실 뭐 미리 선반영된 거 아닙니까? 뭐 아니면은 오바마 케어가 폐지가 안 될 걸 알고 올라간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랑 정말 별개고요. 결국에는 뭐다?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2016년에서 2018년도 1라인 릴리의 실적입니다. 이게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났냐라고 했을 때 2016년도 주가가 빠질 때는 보시면은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당 순이익이 사실 는다라고 하지만 뭔가 좀 애매하게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그러다가 2017년도가 되면서 주당 순이익이 눈에 갑자기 확연하게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2017년 1월, 4월, 7월, 10월 하면서 사실상 눈에 띄게 갑자기 딱 2016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 성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1월, 그 다음에 4월에 1.34, 그 다음에 7월에 1.5까지 최고점까지 쭉 달립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2016년 말에서 2018년 7월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언제? 보시면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2018년 실적 최고점까지 주가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제를 넣든 말든 뭐 규제가 진행될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반대 세력이 있고 이 규제가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게 폐지가 진행이 안 될 거라면 결국엔 실적 따라서 주가는 뛴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2024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IRA 폐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IRA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거 내가 폐지시킬 거야.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만들 수는 없다.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만한 여력이 없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풍력 발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든다. 유럽에서 보조금 없이는 풍차를 만들 수 없다면서 손을 떼라고 했다. 하면서 사실 친환경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천연가스, 화석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IRA를 폐지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IRA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처럼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과연 공화당 모두의 마음이냐?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공화당 IRA 일부 반대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의 18명이 IRA상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지 말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 너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다. 이거를 폐지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IRA를 비판하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에너지 부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친환경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까지는 알 수 있지만 전기차나 아니면 배터리 공장이 이미 지어지고 있고 이미 투자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막아버리면 이건 경제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공화당이 내년에도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거나 세력을 확대할 경우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지하십시오라고 한 거죠. 많은 기업이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고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를 폐지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할 만한 명분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제 공화당 텃밭입니다. 이게 현재 미국에서 이 붉은색이
말 그대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이고 이 하늘색은 민주당 쪽에 좀 더 가까운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홍색은 공화당 쪽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인지 약간 중간 경합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빨간색 지역이 역사적으로 2004년, 8년, 12년, 16년 미국 대선에 따라서 이 공화당이 역사적으로 좀 지지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걸 보고 공장 지어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어디 지어지냐? 여기서 지어지더라. 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그다음에 애리조나 뭐 여기에 지어진다라고 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많죠. 근데 제가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이 공장이 지어짐으로써 이 주변에 일자리 창출부터 경기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기 주지사들은 어서 오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주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일로 오십시오, 공장 지어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리조나, 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를 우리가 다시 지지율로 넘어가 보면 아까 뭐죠? 미시간, 오하이오, 여기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그 다음에 애리조나 뭡니까? 사실상 지금 거의 뭐 한 80% 정도는 누구 겁니까? 예, 공화당의 지금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텃밭에다가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공화당 텃밭인 곳에 있는 공장들의 악재를 주겠다? 사실 여기 있는 공화당 이 하원, 상원 의원들은 당연히 반대해야겠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IRA 폐지는 여기에 사실 지지율을 그냥 모두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반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반반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쪽에 쏠려 있으면 야 이거 좀 폐지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지금 공장이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 너무 쏠려 있죠 공화당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IRA를 막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할 겁니다. 오바마 케어처럼. 하지만 그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제 폐지가 되거나 할 일은 단기간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결론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공장과 공화당 텃밭을 확인하고 그럼 IRA가 폐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는 과거에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여러 번 강조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오바마 케어 지지자가 많았고 공화당 내에서도 폐지를 막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픈 상원 의원 와가지고 던지고 갔다고. 그 정도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실적 성장으로 오히려 제약 바이오는 상승했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때 2차 전지도 올해 실적이 저점이고 이제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올해 판가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부터 시작해서 올해만큼의 악재가 더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 앞으로 판가만 상승해도 솔직히 말하면 실적은 올라갈 건데 내년에 공장 완공 정말 많죠. 그 다음에 생산량 늘어나겠죠. 금리 인하되면 수요 늘어나겠죠. 충분히 기대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만약에 된다면 사실 2차 전지는 그냥 긍정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IRA 폐지는 행정명령 사인이 들어가도 폐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8월에서 11월이 2차 전지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제약바이오가 저점을 찍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2024년 8월에서 11월이 2차 전지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당장 바닥에서 오늘 내일 급등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집어서 종목을 알려드리기보다는 2차 전지가 앞으로 긍정적일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도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그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 안에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무료로 들어오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고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 100% 무료로 모두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로 꼭 얻어 가시고요. 아니 가끔 여기에 이메일은 적어야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메일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려면 최소 정보가 뭐예요? 아이디 비밀번호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로그인,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는 그냥 그것만 필요한 겁니다. 이메일 필요 없어요. 근데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이메일을 쓰는 겁니다. 사실 이메일 여러분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쓰시는 이메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로그인할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추천주에서도 저는 8월 16일, 14일, 13일, 10일, 19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에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